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는 상태인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무기화하여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300빌리언어치의 예산을 준비하는 등 미국산 LNG 수입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이러한 장기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육아로 바빠지면서 라이브까지 진행하기엔 힘들어지게 되어 라이브 대신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텔레그램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은 보시다시피 러시아산 가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이 수입하고 있는 전체 가스 중 45.3%가 러시아라고 할 정도로 유럽은 러시아에 에너지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러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산 가스가 없으면은 큰일 난다고 할 정도로 러시아에 의존적인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럽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독일이 러시안 가스의 40%를 수입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20%, 그리고 프랑스는 18%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을 대상으로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화하자 유럽은 2030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것을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수혜볼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유럽에 있어서 우군이자 이미 6.6% 정도의 LNG 공급 역할을 해온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LNG 수출 볼륨을 넓혀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 리퀴드 내추럴 가스일까요? 천연가스를 운반하려면 기체로 운반하는 것보다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굉장히 낮은 온도에 액화시켜서 다량으로 유럽까지 운송을 한 다음에 유럽에 도착하면 다시 기체화시켜서 에너지 자원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LNG 관련 기업인지 봐야겠죠. 우선 LNG 관련 기업들은 여기 도미니언 에너지를 시작으로 해서 드리프트 LNG까지 꽤나 많은 기업들이 LNG 관련주입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 왼쪽은 크게 existing, approved under construction, 그리고 approved not under construction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existing이 의미하는 것은 LNG를 수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미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으로 existing이니 존재한다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미 수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도미니언 에너지와 킨더 모건, 그리고 시니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코브 포인트, 엘바 아일랜드, 서바인, 그리고 코퍼스 크리스티 텍사스에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 샌프라도 포함입니다. 그럼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짓도록 허가가 났으며 착공을 한 상태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여기 프라이빗은 투자할 수 없는 기업들이니까 프라이빗을 제외하면은 엑손 모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approved not under construction은 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는 났는데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죠. 즉 머지않아 공사를 시작할 기업들이라는 의미로 그 기업들은 Energy Transfer, Kinder Morgan, Cheniere, Next, SRE, 그리고 TEL 등이 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제가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려온 Energy Transfer도 이 리스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레이크 찰스에서 이렇게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에너지 트랜스퍼는 LNG의 수입 시설과 액화에서 가스로 변환시키는 시설들을 LNG 수출 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방향성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통해서 팔로우업 분석을 하기 힘든 만큼 LNG 관련 기업 및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은 앞으로도 꾸준히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 이렇게 제가 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정보들은 실제로 연방 에너지 규제 기관인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을 통해서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얻은 정보이고요. 이렇게 LNG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을 보유한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이고, 터미널 착공 허가가 났는데 공사를 시작한 지역과 하지 않은 지역들은 이러한 곳들이며,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주세요 한 지역들은 이런 곳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금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LNG 수출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7개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개의 기준은 천연가스 생산량의 단위로 billion cubic feet per day이고요. 이 단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시니어 에너지가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분석을 드린 에너지 트랜스퍼는 2.2로 6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엑소 모빌보다 0.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결코 에너지 트랜스퍼가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적은 양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할까 하고 말이죠. 여기 있는 7개의 기업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니어 에너지 티커 LNG는 가장 많은 LNG 캐패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유럽 수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보 하나만으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저의 경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시니어 에너지의 경우는 매출이 대부분 여기 LNG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2017년 기준 정보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여기 1년 만에 348%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크게 매출이 오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LNG 쪽으로만 포트폴리오가 쏠려있기 때문에 LNG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강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리스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니어의 리스크로 보는 것은 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약한 펀더멘탈인데요.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가 비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마이너스라서 P 멀티플 또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이번 천연가스 상승과 함께 엄청난 현금 흐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려면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이 계속 뒷받침되어 줘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가 선택한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우는 시니어 에너지, 티커네임 LNG처럼 큰 연관성을 천연가스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매출액 구성을 보시면은 아까 시니어 에너지와는 달리 원유, NGL, 그리고 이렇게 천연가스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변동성을 보임과 동시에 원유의 가격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펀더멘털 또한 더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배당금은 7.72%로 굉장히 높아 투자자들에게 안전마진을 제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들은 이야기인데 은행에서 4%짜리 예금이 순식간에 동났다고 합니다. 은행 마진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론 주식은 은행과는 달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오를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적어도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우는 PE 멀티플이 지금 6밖에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PE 멀티플이 15 아래를 저평가라고 하는데 에너지 트랜스퍼가 PE 멀티플 9만 가도 지금으로부터 34% 정도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주가 자체가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떤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유럽으로 LNG를 수출함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에너지 트랜스퍼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으니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